안녕하십니까, 김양하수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듣기 컨텐츠에 관련된 걸 준비했는데요. 제목처럼 초급부터 중급 듣기 공부법 이론편입니다. 현장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를 컨설팅할 때 많이 썼던 방식인데, 영어 듣기 학습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간단한 내용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어 스킬 적용하셔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일 때는 영어 회화 패턴 책 있죠. 어린 영어 컨텐츠를 준비하느라고 보는 책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엄마표 생활영어, 헬로 베이비 하이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요, 실생활에서 아이와 생활영어로 나눌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초보자분들이 그 생활영어 준비를 하실 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 말고 기존에 다른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보셔도 좋아요. 내용을 보셨을 때 또는 리스닝 파일을 들어봤을 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추천합니다. 영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서 있잖아요. LC 기본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한 권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본 보시고 한 권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루틴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 책 있죠. 단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해석을 내용을 봐도 아시는 동사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쉬운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듣는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파일이나 아니면 CD 같은 걸 틀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대본을 보시면서 들어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귀에 잘 들릴 거예요. 대본을 보시면서 보기 때문에. 하나 확인하시고 안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 들린다라고 하면 그 책이 좀 쉬운 거고요. 책을 좀 바꿔보실 걸 권해드리고, 초급자분이면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군데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낭독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듣기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낭독한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무조건 계속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귀에는 익숙할 수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은 소리가 익숙해지긴 하는데 내용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은 학습하는 방식이 영유아랑 다르기 때문에 많이 듣는다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한두 번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낭독을 하십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는 거죠. mp3 파일을 정지시켜 놓고 읽으셔도 좋고 같이 들으면서 따라 읽으셔도 좋은데, 이런 책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조금 윗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 mp3 파일이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 리스닝 파일을 잠깐 정지시켰다가 본인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서 해석도 해보시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인풋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듣는 부분도 원활하게 되게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영어 책은요,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세트를 풀어 보시는데 파트 1, 3, 4 다 포함시켜가지고 틀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발췌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맥시멈 2번 정도까지 들어보셔가지고 내가 어딜 틀렸는지 확인이 되면 그 문제를 풀어 보실 때 미스한 부분인데, 만약에 2번 정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해설집 있죠. 그 내용의 대본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보세요. 못 알아들은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낭독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 발음을 해보지 않고 내가 듣는 부분을 늘린다? 그건 안 돼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각종 스킬을 적용시키더라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발전이 안 생기거든요. 중급자 과정에서는요, 영상물을 추천을 많이 하는데 미드나 영드 이런 거 좋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선정하셔가지고 대본을 보시면서 또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보면 좋습니다. 대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책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린 영화사에 나온 책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책에는 해석도 나와 있고 읽게 할 수 있는 그 파일 있죠. 이것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법을 얘기를 하면, 일단 처음에는 부담 없이 이런 내용들을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 맥과이어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용을 쭉 보면서 대본을 보고 또는 그 안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영상물을 보시고요. 자막을 없애거나 아니면 대본은 없는 상태로 그냥 영상물만 봅니다. 그럼 오로지 영어만 듣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그게 들리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익숙해지겠지만은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성인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초급자 내용은 대본을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들으시면서 내용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성인들 대상으로 만든 내용들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방법쯤 되면은 쉐도잉을 많이 권하는 방식들이 나오는데, 쉐도잉을 하실 때도 대본 해석이 된 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합니까? 초급자랑 똑같아요. 그렇죠. 낭독을 하셔가지고 본인 귀로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루틴이 비슷하죠. 해석을 해보고 내가 알아들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소리내어 읽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자막 없이 또는 대본 없이 따라읽기가 될 거예요. 시험 영화 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급서나 실전서 사게 되면은 8, 3, 4를 풀어봅니다. 초급자 과정과 비슷해요. 약간의 루틴이 좀 다른데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틀린 거를 보시는데 풀었는데 계속해서 개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2번 정도 구간 반복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봤을 때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답이 체크가 되면 그 문제는 넘어가도 되는데 실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2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2번을 봐서 낭독을 하셔야죠. 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문제만 읽어주는 구간 있죠. 3문제씩이요. 그게 약 10여 초가 안 되거든요. 혹시 그 10여 초 안에 그 3문제와 보기들을 다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초급자에선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중급자 정도 되면은 듣는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듣기 전에 그 문제를 파악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만 연습을 좀 해주셔도 기존에 틀렸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초급자, 중급자 과정에서 공통사항으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낭독 연습입니다. 교재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스크린 영화사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데 영화들을 자기가 선정해서 볼 수 있고요. 2개의 작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를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래도 중급자 과정인데 단어를 너무 많이 찾게 되면 아마 또 중간에 포기를 하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시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초급자 같은 경우는 기본서 아니면 중급서도 괜찮고요. 중급자 이상 되는 분들은 실전서 있죠. 기출문제집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거기 내용들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본 내용 보시기 전에 반복해서 듣고 자기가 큰 소리를 읽어보시는 거. 문제와 문제 간격 사이에 문제들 해석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들 수준 정도만 되면 되니까 거기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